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드조 부동산 그룹의 테드조 리얼터입니다. 법무법인 미래의 김세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연말 연시에 바쁘신데 또 이렇게 영상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먼저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구매하는 절차는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이제 매물을 찾는 그 과정이 있고 쇼잉을 하고 오파를 쓰고 오파가 수락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매출 조사를 이제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 실제로 이야기하는 그런 매출들이 맞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리스 조건들 어떤지 재무제표는 어떤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검토가 되는 이 과정은 사실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끝이 나고 이제 변호사분을 이제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바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리스 검토가 있습니다. 변호사분한테 저희들이 이제 리스를 보내고 변호사분께서 이제 그걸 검토를 하시면서 보통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 리스 리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리스 리뷰는 이제 뭐 렌탈 계약서인 거죠. 비즈니스를 구매를 하시면은 거기 이제 가게에 랜드로드가 있을 테니까 그분하고 이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넘겨 받으시기 전에 저희 변호사 측에서 전부 검토를 해드리고 혹시 뭐 이상한 점들이 있는지 뭐 꼭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는지 아니면 리스크를 뭐 감수하시더라도 이제 진행하실 만한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자세하게 검토하는.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기에 내가 리스를 어떻게 바꾸냐, 뭐 랜드로드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변호사분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 리스 뭐 옵션을 더 달라든지 이런 조항은 너무 악성 조항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꿔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분께서 다 조언을 해주시고 그 부분을 항상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랜드로드를 접촉을 하는 게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이제 내고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랜드로드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공실률이 이제 좀 많이 걱정이 되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 기회를 못 잡으면은 지금 테넌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랜드로드라면은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딜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파티가 관련하지 않습니까? 랜드로드 분은 랜드로드 변호사분을 쓰시고 바이어는 바이어 변호사분, 셀러는 셀러 변호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같이 이제 그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랜드로드하고 어떤 일들을 상당히 진행을 시켜 놔놓고 나중에 랜드로드 변호사가 또 관련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제 이게 막 믹스가 돼버리고 또 어떤 그런 리스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바이어분도 바이어 변호사분을 통해서 또 변호사분은 정확하게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그런 근거 서류를 다 남겨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인수로로 넘어올 때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돼 있는지 그런 걸 이제 검토하는 게 굉장히 이제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원래 본 리스 계약서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넘기는 것이 이제 어사이먼트 계약서라고 이제 따로 있는 계약서인데 어사이먼트 계약서 랜드로드 쪽에서 이렇게 추가 문항을 이렇게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리뷰를 할 때 꼭 보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데몰리션 부분이 추가가 된다든지 데몰리션은 이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고선 리스를 랜드로드 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항인데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죠.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항이 물론 원래 리스에 있었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조항일 수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랜드로드 쪽에서 어사이먼트 이제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올 때 그때 살짝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시켜드리는 그런 작업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그거보다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뭐 렌트 가격을 조금 올린다든지 서큐리티 디파짓 계약금을 좀 더 이제 많이 잡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 계약서 검토 못지않게 어사이먼트 계약서, 전매 계약서도 검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비즈니스 딜들 같은 경우는 랜드로드가 굉장히 좀 갑의 위치에 이제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드로드 쪽에서 이제 뭔가 추가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이제 네고시에이션이 이제 이루어져야죠. 근데 보통 그 협상 부분은 저희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보통 진행을 해주시고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조항을 이제 넣는다.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법적인 영향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해드리고 조언해드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리스가 끝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리뉴얼을 하게 되면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이제 랜드로드한테 우리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리스 리뉴얼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범하는 실수들이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구두로 그걸 진행을 해버렸어요. 뭐 렌트비 얼마 올려달라. 오케이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실제로 얼마 지나서 보니까 랜드로드가 바뀌어버리고 그런 계약서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서면상으로 날아온 그 계약서는 구두상으로 합의한 내용하고는 또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리뉴얼이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리스 계약서에는 리스 계약 기간 보통 5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보통 사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처음 5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보통 이제 중간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 3년 운영을 했는데 바이어분께서 이제 들어오신다. 그럼 이제 2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중요해지는 거는 갱신 기간이죠. 보통 이제 5년 플러스 5년 이렇게 해서 10년 정도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바이어분께서 3년 이미 소진된 리스에 들어가실 때는 2년 플러스 3년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그 나머지 2년에 대한 렌트비는 전부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5년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일단 5년이 다 끝날 때 이제 다시 내고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구두상 합의된 부분이 있더라도 새로운 랜드로드가 싹 들어와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구두로는 합의되었지만 그 계약 그 렌트비는 이제 붕 떠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그 전매 계약서 아까 말씀하신 어사이먼트 어그리멘트를 작성을 하시고 이제 사인을 하시기 전에 남아 있는 그 리뉴얼 기간까지 이제 렌트비를 다 이제 구매하실 때 다 정해버리는 거예요. 랜드로드분하고. 물론 이제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겠지만 그 향후 7년에 대한 그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랜드로드를 접촉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랜드로드가 이제 그 들어오는 그 바이어의 크레딧을 조사하기 위해서 뭐 어마무시한 어떤 그런 그 리스트를 보내옵니다. 뭐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뭐 비즈니스 경력, 집을 가지고 있느냐 뭐 해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은행 가서 뭐 그런 잔고 증명까지 다 떼서 이제 랜드로드한테 이제 주게 되고 어떤 랜드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이제 이렇게 그 크레딧이 어프로브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뭐 조언해 주시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네, 일단 랜드로드들마다 기준이 다 틀립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이제 합당한 그런 이제 기준을 이렇게 대서 이제 새로 들어오는 테넌트를 심사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바이어분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어분들께서 이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최우선으로 삼으셔야 될 거는 랜드로드 쪽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그걸 최대한 빨리 이렇게 넘겨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끔씩 딜을 하다 보면은 그 시큐리티 디파짓이 10만 불씩, 5만 불씩 이상씩 돼 있는 그런 경우들을 그 다운타운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경력이 없기 때문에 랜드로드가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 경력이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이제 처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신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디파짓을 10만 불, 20만 불씩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즈니스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돈을 내고 또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즈니스를 이제 팔려고 하다 보면은 들어오시는 분이 이제 그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감한 어떤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신 것 같아요. 랜드로드는 물론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어떤 뭐 공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들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법인 형태로 이렇게 랜드로드가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결정하는 거는 이제 랜드로드 개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찔러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요구할 만한 서큐리티 디파짓 그 액수인지 아니면 진짜로 찔러보는지 요거를 판단해 주실 만한 분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이제 맡아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이제 조태수 사장님 같은 이제 좀 능력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십니다.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액수에 대해서 코멘트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뭐 그럴 라이센스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액수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 경험에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도 걸릴 수 있어요. 더 길게 걸릴 수도 있고요. 한 번 들어가서 이제 사인을 하시게 되면 거의 붙일 수가 없어요. 잔금까지 다 치르시고선 이런 일이 터지면 바로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디포짓 내시는 순간 지옥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넘어간다. 그럼 언젠가는 셀러 쪽에서 룰을 하는 날이 옵니다.